파도해를 품은 풍성한 남해안의 비경이 소박하면서도 멋스럽게 펼쳐지는 곳. 우리나라의 끝자락이자 세상으로 향하는 시작점이기도 하지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 해남입니다. 해남에서 만나는 역사의 현장.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 아래로 흐르는 명량 해협입니다. 물살이 빠르고 그 소리가 요란하여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순 우리말인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울돌목은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이기도 합니다. 폭 약 330m 정도의 좁은 물길로 밀물 때면 많은 바닷물이 한꺼번에 흐르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시에 흐르는 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소용돌이를 형성해 회오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지형을 이용해 정유 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치며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어쩌면 장군에게는 이 바다의 울음소리가 전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센 조류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장군의 고뇌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울돌목 바다 위로 구국의 역사가 속삭이는 감동이 전해집니다. 해남이 낳은 문인 고산 윤선도. 이곳은 그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유물 전시관입니다. 윤선도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정철, 박일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가인으로 불리는데요. 강직한 성품 탓에 자주 유배를 당했던 그는 은거 생활을 하며 자연을 소재로 한 많은 시조 작품을 남겼습니다. 국보 제240호인 이 자화상은 그의 증손자 윤두서의 대표작으로 우리나라 초상화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 외에도 현실의 생활상이 담긴 풍속화들도 많이 그렸지요. 이곳에서 해남 윤씨 가문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트막한 산들이 바다를 감싸고 있는 해남 관동마을. 이곳에 꽃차 마스터로 인생의 제2막을 피워내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3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6년 전 해남으로 귀향한 소재관 씨인데요. 귤 향기 속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진규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온갖 범죄를 마주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젠 차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력반 시절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꽃차에 처음 빠져들게 됐다는데요. 서울청에서 유해사범죄, 국제범죄 수사대 이런 데서 했지만 지금 그 손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마음도 참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제주도 토종 귤인 진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봅니다. 속을 파낸 진귤에 녹차와 한약재를 넣어 쪄내고 말리고를 반복하면 비로소 진귤 병차가 만들어집니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 더욱 귀한 차죠.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그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재료입니다. 차는 역시 재료가 제일 좋아야 되고 그 재료는 오염되지 않는 청정 지역에서 자연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면 이제 자연에서 채취를 못 하니까 재배하는 것을 해도 본인이 직접 재배해서 약을 않고 자연 재배하는 그런 걸로 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차가 같아요. 진귤 병차에 들어가는 녹차는 바로 이 밭에서 채취하는 건데요. 그의 철칙대로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고수합니다. 찬 바람을 뚫고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 역시 소중한 꽃차의 재료입니다. 그가 직접 가꾼 야생화 농원에서 재배하는 것인데요. 이 동백꽃 봉오리를 잘 말리면은 향긋한 차가 됩니다. 차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전국 차 대회에서 2번이나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남에서 얻은 다양한 꽃과 식물이 차의 재료가 되어주는데요. 이제 식용으로 되는 꽃들이 우리나라 12가지가 있어요. 그 꽃을 주로 식용꽃을 하고 이제 꽃차 저 나름대로 하면 해남 지역에 동백이라든가 이쪽에 찔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나만의 꽃차를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꽃을 재배하고 정성껏 말리고 손질하고 차로 만들어 음미하기까지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 맨드라미 꽃차 한 잔에 삶의 여유와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촉박하지 않고 천천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은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심적으로 편안하고 또 누구나 이렇게 동경하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만족합니다. 북위 34도 17분 32초. 땅이 끝나고 또 시작되는 곳 땅끝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해남 땅끝에서 서울까지 천리, 서울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를 이천리로 잡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답니다.
땅끝 마을에는 독특한 바위섬이 있습니다. 바로 자그마한 돌섬인 맴섬인데요. 섬의 모양이 마치 매미가 한 쌍 마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맴섬이라고 불리게 됐답니다. 썰물 때는 바닷물이 저만치 밀려나 육지에 일원이 되지만은 밀물 때는 영락없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섬입니다. 땅끝 선착장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는 맴섬. 이곳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일출 명소이기도 한데요. 1년 중 단 며칠만 바위 사이로 해가 뜨는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오늘도 무에서 섬으로, 섬에서 무로 파도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맴섬 옆에 있는 형제바위입니다. 꼭 형제처럼 우애 좋게 서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대자연이 오랜 세월을 두고 빚어낸 작품 앞에서 어쩐지 겸손하고 숙연해지는 해남 땅끝 마을의 풍경입니다. 또한 해남은 철새 낙원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최대 갈대 군락지가 있는 고초남 철새 도래지. 이맘때면은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곳엔 약 5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해남의 기온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데다가 이동 경로의 중간 지점이다 보니 자연스레 철새들의 서식지가 됐습니다. 해질녘 수많은 새들이 환상적인 군무를 선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노라면은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새삼 감탄하게 되죠. 새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넉넉한 고장, 바로 해남입니다. 명량 대첩의 격전지, 울돌목에서 만나는 구국의 역사,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고심했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해남의 자연에서 얻은 꽃과 식물로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꽃차 마스터. 차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그 방법을 배웁니다. 바다와 육지가 처음 만나는 곳, 끝이 아닌 시작인 이곳 해남에서 자유로운 철새들처럼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